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슈. 안녕하세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앵커님. 네, 제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르는 노래가 네. 아니죠.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네. 노래요? 찾았던 내 주인, 내가 찾던 주인. 아니, 오랜만에 둘이서 찍었더니 네. 텐션이 엄청 올랐고. 텐션 뭐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노래 실력이 또 엄청 늦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오늘 나름의 오늘 주제와 비슷한 노래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떤 주제인지 지금 한번 얘기하기 전에 역시 꾸행님 텐션이 기가 막힙니다. 네. 오늘 제가 텐션은 올릴 테니까요. 네. 혁재 PD님께서 오늘의 주제부터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주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옛날부터 쌍용 자동차에 그 인수전 이런 것들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어요. 맞아요. 에디슨 EV가 그 우선 협상 대상자였을 때부터 쭉 전해드렸는데 지난 8월 26일이죠. KG그룹하고 이 쌍용 자동차가 낸 이 회생 계획안이 관계인 집회를 통과하면서 결국에 M&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네, 9월 1일에는 이제 KG그룹의 회장인 곽재선 회장이 쌍용 자동차의 신임 회장으로 이렇게 취임하는 취임식도 조촐하게 열었다고 하네요.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수전이었는데요.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죠. 그쵸. 하지만 이 중요한 건 인수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앞으로 KG그룹의 쌍용 자동차에게 남은 거, 이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가장 근시안적으로 네. 가장 바로 앞에 남은 과제는 뭐냐면은 현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토레스의 인기 이거를 쭉 이어가는 거거든요. 지난 8월에 자동차 국산차 판매량을 보면요, 토레스가 무려 9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쌍용 자동차의 차종이 국산차 판매량 탑 10 안에 든 게 이게 한 5년 전쯤에 티볼리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언제적 티볼리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쭉 이어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 토레스가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저도 익히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판매량이 9위밖에 하지 음. 못했다는 건 네. 아무래도 이 공장의 생산량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맞아요. 왜냐면은 뭐 지금 5만 대 팔렸다, 6만 대 팔렸다 이러고는 있는데 네. 8월 달에 판매한 토레스의 판매 대수가 3,637대거든요. 뭐 현대차나 기아같이 공장도 여러 개 있고 그만큼 생산 라인도 여러 개 있고 이러면은 월에 막 10,000대씩 파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물론 지금은 뭐 반도체 대란 이런 것 때문에 그만큼 생산량은 못 내고 있는데, 근데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공장에서 하나의 생산에서 홀류 생산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산 라인으로 여러 개의 자동차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라인에서 렉스턴도 만들고 코란도도 만들고 티볼리도 만들고 토레스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량의 한계가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또 노나먹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노나먹기. 네, 노나먹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9위를 차지했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어머니 박수 한번 치죠. 박수 한번 쳐줘야죠. 네, 그렇다고 이 생산 라인을 증설하기에는 이 토레스 딱 당장 인기 모델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쌍용차가 내놓을 모델들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은 토레스의 코드명이 제이백이었어요. 네. 근데 이 제이백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 SUV가 내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코드명 U100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 잘 나가는 전기차 회사, 저희가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 BYD, 이 비아디와 함께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됐었던 코란도 이모션이라는 전기차가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를 소량 좀 다시 공급을 시작해서 생산이 일정 부분 재개됐다고는 해요. 근데 그래도 납품받는 배터리가 월에 100개가 안 된다 그래요. 월 100개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생산 대수도 월 100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은 수출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좀 LG 에너지 솔루션과 좀 협의가 잘 돼서 좀 풀려서 이 코란도 이모션만이라도 좀 많이 팔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전기차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네. 전기차 말고도 좀 터프하게 생긴 SUV도 사람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던데. 맞아요. 예, KR10이라는 그 소형 SUV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되게 귀엽고 그 와중에 터프하게 생겼는데
KR10의 출시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설왕설래가 많아요. 뭐 내년이 될 것이다, 내후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쌍용이 KG그룹의 인수로 좀 부활하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자금난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는 회사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작은 회사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운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시간 내에는 만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하루빨리 출시해서 토레스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었을 때 인기몰이를 좀 한 번에 쫙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죠. 토레스를 시작으로 다른 이제 차들도 쫙쫙 이제 맞아요. 또 나가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또 다른 차량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쌍용 자동차 오피셜 이거 제 토레스 신차 발표회 할 때 가서 들었던 거거든요. 전기 픽업 트럭을 내후년 정도로 해서 목표로 이제 출시할 것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기존의 렉스톤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좀 대형 픽업 트럭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토레스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중형 픽업 트럭이 될 거라는 예상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건 없지만은 네. 쌍용차를 제외하고 국내 브랜드 중에서 현재 픽업 트럭을 국내 생산하는 곳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쌍용 자동차가 이 분야에서는 좀 뭔가 한 방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 방향성 자체가 대부분 전기차를 향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쌍용 자동차, 이 전기차 메이커로서의 전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성공 유무를 네. 떠나서 쌍용차가 살 길은 지금 당장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거밖에 없다. 네네. 지금 다 전동화 모델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는 내연기관을 암만 잘 만들던 회사도 꼬꾸라지기도 하고 내연기관을 진짜 못 만들던 회사도 다시 살아나기도 하거든요. 뭐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중국 차들이 저렇게 전기차로 세상 뒤집어 놓는다라고 막 했는데 우리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중국 차를 째다 카피차 만든다고 그렇게 욕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애들이 그렇게 컸네요. 그러니까 내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쌍용차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이 기술력, 내연기관의 기술력 가지고는 사실 쌍용 자동차가 지금 현대차 그룹에 못 이겨요. 이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기술에서 거의 세계 탑 티어긴 하거든요. 근데 쌍용차가 부지런히 열심히 쫓아가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쌍용차도 좀 네.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을 해가지고 발돋움을 하면은 현대차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음.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지 사명도 KG 쌍용 모빌리티로 바꾼다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또 예상 분석에 따르면 올 가을 안에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맞을까요? 맞아요. 이 자동차,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했던 그 자동차 시장에서 이 모빌리티로 바뀌고 있는 현재 네. 모빌리티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강한 의지죠. 예. 그렇기 위해서는 근데 사실 많은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생산 라인도 바뀌어야 되고 좀 그러기 때문에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돈을 썼어요. 거의 9천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쌍용차가 기존에 갖고 있던 부채라든가 세금 체납된 것들 이런 것들 다 납부하고 나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KG그룹이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좀 더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 능력을 높이고 생산력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KG그룹이 워낙에 성공적인 M&A들을 많이 거쳐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좀 기대를 걸어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각에서는 노조 갈등에 대한 걱정도 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노조가 옛날에 그 공장에서 되게 대규모 시위를 하면서 좀 무력 시위를 했던 그런 장면들을 보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앞으로의 일을 제가 명확하게 예견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사실 노조 역시도 회사의 어려움을 바로 옆에서 겪어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함께 이겨내자라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토레스 열풍이 불 때 직접 휴가도 다 반납하고 우리 주야간 2교대로 해서 근무하겠다라고 나섰던 것도 사실 노사 부분이었던 거고. 자발적으로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KG그룹 역시 이제 M&A 이후에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못 박아두긴 했어요. 사실 M&A가 진행되면 이 구조조정 가장
이 일하시는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와 KG 사측은 아직까지 신뢰 관계는 어느 정도 돈독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쭉 지속이 되어야겠죠. 쌍용차가 우여곡절 끝에 KG그룹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건요, 빠른 경영 정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쌍용차가 또 경쟁사들과 다시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기대하면서 또 이 네. 시간 맞춰봐야겠죠. 네, 오늘 좋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텐션이 너무 높으니까 되게 보기 좋네요. 네, 오늘 영혼 없는 혁재 PD님의 말씀이셨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기대야 슈슈슈.